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오늘 배우고자 하는 제다신약 사주는 일단은 열심히 사는 사주입니다. 하지만 재성, 즉 욕심이 많아서 항상 부족함을 느끼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만족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자신보다 더 부자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더욱더 불만족에 쌓이게 되죠. 게다가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재성 세력만큼의 돈과 재물을 쫓기 때문에 더더욱 악순환이 되는데요. 이게 가장 정신적인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다신약 사주가 부자되기라는 주제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일간의 기운이 강하면 신강한 사주라 하고 일간의 기운이 약하면 신약한 사주라고 하는데요. 신강한 사주는 좋고 신약한 사주는 나쁘다라는 오해가 참 많이 퍼져 있는 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식이 퍼진 이유가 여럿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다신약은 가난한 모습으로 살고 신왕, 제왕은 부자로 산다, 이런 맥락의 설명이 많아서 그런 듯합니다. 실제로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는 성공한 사람과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의 사주들을 쭉 조사해서 통계를 내봤더니 신왕제왕한 사주가 가장 성공했고 제다신약 사주는 사업에 거의 실패했다는 통계를 기반으로 한 명리 논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통계를 볼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조건의 설정인데요. 위 예시에서의 기본 조건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선 말이 사업이지 우리나라에서의 사업 환경상 유통업이나 요식업, 제조업이 대부분일 것이고 보통 이런 업종은 스스로 환경도 만들어야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일간이 신강하고 재성이 많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사한 대상의 조건을 바꾼다면 아마도 통계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났을 것입니다. 본인의 사주에서 주어진 조건을 활용하지 못해서 힘든 결과를 얻은 것이지 제다신약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사업 실패 후 가난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다신약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소수 사례를 일반화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도 제다신약 사주인 부자들을 자주 봅니다. 제다신약의 여명은 정이 많아서 정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돈이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면서도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는 돈이 없는 남자를 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것이 아니다 하면서도 쉽게 헤어지지를 못합니다. 제다신약 여명의 구조적 입장에서 보면 시어머니 재성은 군비쟁제가 되고 시아버지인 일간과 같은 비겁으로 제다신약이 됩니다. 제다신약 남명은 재성이 강하여 처의 눈치를 보거나 처가 기가 세고 가권을 가지는데요. 칠살이 있으면 공처가로 살게 됩니다. 제다신약의 무식상이면 힘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요령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데요. 돈은 잘 안 떨어지지만 모으기가 힘들고요. 또한 여자가 강해서 대부분 맞벌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부터의 내용이 본 영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재성은 일종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무대를 의미하고 재성이 사주에 많다는 것은 활동 무대가 넓고 다양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주변에 돈이 많은 환경에 자주 노출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통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제다신약 사주는 자연스럽게 그런 기회와 많이 접하게 되고 노력이 따른다면 금전적인 성취와 보상이 빠릅니다. 물론 그 보상과 성취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국의 제다신약 조건 그대로를 따르면 되겠죠. 돈이 주변에 많은 환경은 금융, 유통, 무역 같은 환경을 말하는데요. 이런 분야에서 활동을 구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많은 재성과 더불어 인성이 간섭을 하게 된다면 금융권, 수입료, 자산운용, 재무, 회계 등과 관련된 분야가 좋고 관성이 간섭하는 구조가 된다면 납품에 해당하는 유통이나 유통회사에 몸을 담는 것도 좋으며 추가로 식상이 개입하면 제조나 납품이 되는데요.
즉 재가 많은 환경 그 자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원국 내에 일간이 비겁의 도움을 받는 구조라면 애초에 제다신약이 아닙니다. 제다신약 명주들이 의욕을 갖고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려는 시기가 있는데요. 바로 대운에서 비겁을 만나는 시기입니다. 원래 비겁대운에서는 현금의 소모나 지출이 많지요. 제다신약 사주들은 비겁대운에 협업이나 동업 형태로 직업활동을 하고 대운에서 주어진 비겁의 환경을 이용할 때 의욕적으로 돈을 버는데요. 이때도 혼자서 장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활용은 제다신약의 모습에 맞게 하고 주어진 환경은 비겁대운에 맞는 방법인 공동 리더나 조력자의 형태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제다신약 사주는 기본적으로 친절하고 말이 부드러운 사람들이 많고요. 인성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상대의 마음을 잘 맞춰줍니다. 물론 무엇을 얻기 위한 친절에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사람을 상대하는 서비스 직업과 돈을 만져서라도 또 간접적으로라도 대리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은행원이 좋습니다. 남명이 제다신약인 경우는 여자를 많이 상대하는 직업에 큰 진가를 발휘하게 되고요. 게다가 이런 구조 자체는 사람을 이끌어오는 자석과도 같습니다. 제다신약에게는 주의해야 할 것 중에 재생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재생살이란 재성이 칠살을 키운다는 것이므로 관성을 좋아한다는 말이지요. 세력이 커진 칠살은 일간을 제압하려 하므로 제다신약 명주에게는 독약이나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이 명식은 6월의 정축일주 남명으로 제격입니다. 신약한데 재성이 많으면 제다신약이라고 해서 안 좋게만 얘기하는데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재가 크면 공공의 돈을 만지는 곳인 금융권, 재무, 회계 등으로 진로를 만들면 되는데요. 만일 돈 벌고 싶어 욕심을 내다 보면 원진살에 걸릴 확률이 높고 돈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가 있는데요. 그런 시기적인 것도 잘 알고 있어야겠죠. 이 명식을 보면 월간 개수는 편관으로 시천간의 무토와 음양의 합을 지어 용모가 좋고 이성을 끄는 재주도 있을 것이며 총명한 자식, 괜찮은 배우자를 둘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수가 무토와 합으로 놀고 싶어 하는데요. 수생목 생을 잘하지 못하는 관계로 갑인이라는 인수 거목이 잘 성장하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한마디로 공부를 잘 못했다인데요. 여기서 여러 가지 통변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해전을 보면 천간으로는 개수 편관이 살아나고 지지는 해수 정관이 들어오지만 살짝 조정을 거치기 때문에 정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 직장 내에서의 문제 혹은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남편이 하는 일에 문제가 있거나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